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질문하는 것과 공부하는 것이 뇌 입장에서는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우선 그 질문하는 것은 그 두뇌 호르몬 중에 이제 공부와 관련된 호르몬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 호르몬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요. 이것은 새롭거나 도전할 만한 게 있으면 높아지고요. 그리고 그게 높아지면 아이들이 그 쾌락을 느끼기 때문에 또 하고 싶어 하는, 반복하려고 하는 그런 호르몬이거든요. 따라서 이게 이제 높아지게 되면 탐구력도 높아지고요. 네. 또 창의력도 높아지고 또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근데 이제 질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새롭고 도전할 만한 것들을 갖다 캐칭을 해서 그것을 물어보는 것, 또 해결을 하면 또 높아지니까요. 이제 그런 입장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있는데 이것은 긴장을 하거나 조금 적당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오히려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높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갑자기 이제 힘을 내야 된다든지 뭐 순발력을 키운다든지 이럴 때 이제 도움을 주는 건데 이 질문을 할 때는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고 물어보기 때문에 노르에피네프린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 가지고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높아지죠. 역시 이게 질문형 공부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좀 요령을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질문형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어떻게 그래서 됩니까? 몇 가지 팁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뭘 질문해야 될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 질문해야 될 내용을 어떻게 찾냐면 스스로 설명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는 거는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거고 설명할 수 없으면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공신 멘토들 중에는 진짜 뭐 인형을 하나 앉혀놓고 계속 설명하면서 네. 이렇게 공부한 친구도 있을 정도인데 질문해야 되는 어떤 명확한 기준이 바로 설명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자신만의 기호로 표시를 해놓는 겁니다. 그때그때 질문할 수 없으니까 뭐 별표라던가 이게 너무나 뭐 간단한 걸 수도 있지만 잊지 않고 질문할 수 있는 방법을 되기 위해서는 이제 자신만의 기호를 만드는 게 좋겠고요. 그 세 번째로 제가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건데 이거는 선생님과 대화가 가능한 앞자리에 앉는 겁니다. 네. 이 앞자리는 거의 이거 몇백만 원짜리 과외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렇죠. 선생님하고 1대1로 대화하는 그렇죠. 거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잖아요. 진짜 무슨 졸 수도 없고 근데 앞에 그럼요. 딴 짓을 못하는. 무슨 뭐 카톡을 하겠어, 뭘 하겠어. 네.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특히 맨 뒤에 있으면 질문할 때마다 이 친구들 눈치 보이거든요. 나만 모르는 것 같고. 근데 앞자리에 있으면 작게만 말해도 선생님께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모로 뭐 너무나도 좋은 거기 때문에 제가 너무 강조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그 습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매일 특정한 시간에 계속 그 질문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어떤 시점, 예를 들어 야간 자율학습 1타임에는 무조건 내가 질문하는 시간을 갖는다던가 아니면 쉬는 시간마다 한다던가 이렇게 습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특정 시간에 하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과목별로 멘토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공신들 중에는 자기 공부할 때 이제 과목별로 선생님 한 명씩을 정해놓습니다. 이 선생님이랑 굉장히 친해지는 거죠. 네. 과목별로. 그래서 거의 이거 과목별 멘토라고 생각을 하고 거의 밤에도 모르는 게 나오면 막 문자 보낼 정도로 그렇게 한 과목에 특정한 질문할 어떤 대상을 딱 정해놓으면은 훨씬 더 수월하게 질문 편하게 할 수가 있겠죠. 네, 저희 화면에서도 정말 질문하는 요령에 대해서도 이제 나왔는데 꼭 다시 보기로라도 또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보니까 그 용삼 학생도 그래서 질문 노트 같은 거 만들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선생님들께서 거부할 수도 없고 이거 만들어진 제도니까 대답을 해줘야 되고 아이 네. 입장에서는 선생님한테 부담 없이 물어볼 수 있어서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저희가 마지막으로 어머님 한 분 질문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머님. 네, 안녕하세요. 제 딸이 초등학교 5학년인데요. 질문형 공부를 집에서 연습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초등학교 5학년 최적의 시기입니다. 정말 지금 하는 게 제일 좋고요. 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교과서에 보면 소단원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수, 분수면 분수에 대해서 알아보자. 그럼 이거를 아이가 읽을 때 분수가 뭐지? 라고 한번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요. 공부를 하고 자기가 설명해 보게 하세요. 네. 그러면 아이가 뭐가 빠진지를 알거든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이거를 안 해요. 읽고 그냥 계속 그 다음으로 넘어가거든요. 분수로 넘어가죠. 그냥.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한 번 멈춰서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는 습관만 그때부터 가지시면요. 네. 중학교 가면 엄청나게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정말 생각할 수 있는 힘도 기를 수 예, 있고요. 예. 자, 답변에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공부의 정석이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 지금까지 6개월 동안 계속해왔던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총정리하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역시 공부의 정석은 세 가지였습니다. 적기 교육, 정말 아이가 준비됐을 때 하자. 그다음에 정석, 질문. 이렇게 세 가지만 또 부모님들께서 큰 틀을 가지고 가신다면 내 아이가 좀 편하게 공부하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도 있고 부모님의 마음도 좀 느긋해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수요일에 전문가
그냥 총 출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네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신 어머님들도 감사합니다. 네, 방송 보신 시청 소감과 의견도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올려주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킨베리 나띠르에서 유기농 스킨케어 세트 드리고요. 골든베이비에서 유아용 범퍼 침대, 엑골드 애땅에서 아이들을 위한 미술 공부 세트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은 부부회복 프로젝트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내일은 부정적인 아내 대 평화주의 남편. 쫓고 쫓기는 관계인가 봐요. 자, 내일 함께 뵙겠습니다. 11시 20분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